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로 기억되는 기내식이 있으신가요? 아시아나의 쌈밥, 대한항공의 비빔밥,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이코노미 기내식을 만난 대한항공 나리타 인천 이코노미 클래스 탑승 후기입니다. 한국, 일본 LCC, FSC 할 거 없이 최고의 격전지인 인천 나리타 노선. 저는 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나리타 노선의 가장 선두주자 중 하나인 대한항공을 타고 킥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갔다가 오늘 바로 돌아왔어요. 마일리지 좀 쌓을 겸 여기 식당에 장어가 맛있다고 해서 이번엔 퀵턴을 갈겼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 나리타 노선 하루 5편을 운항을 하고 있고요. 김내다, 인내다까지 하면 거진 하루에 도쿄를 10번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하면 이게 더더욱 늘어나겠죠? 오늘 가방도 오늘 이거 하나 들고 왔고요. 옷을 더워가지고 옷을 넣어서 빵빵해 보이지 평소에는 그냥 약간 홀쭉한 가방입니다. 홀쭉한 가방 갖고 다니고 제 환승을 하려고, 환승은 아니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찍턴 일정, 오늘은 찍턴 일정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국제선 출발층으로 가가지고 지금 수속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리타 입국 지역을 뚫고 그냥 오자마자 바로 출발층으로 올라왔고요. 근데 이거 남쪽 ing으로 잘못 들어왔습니다. 남쪽 ing으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썰과 친구들한테 지금 묶여있습니다. 저는 북쪽 ing으로 다시 가볼게요. 북쪽 ing으로 가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리타 공항 1터미널은 체크인 카운터가 크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쪽 윙은 ANA와 스얼 친구들, 북쪽 윙은 잘과 워널드, 그리고 스카이팀의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저처럼 멍청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리타에서 대한항공을 거의 몇 년 만에 타는 것 같아요. 한 7년 만에 타는 것 같은데 일단 카운터는 저기 있는 것 같네요. D 카운터. 나리타 인천 막비행기 KE714편은 16시 50분부터 체크인을 진행하고요. D카운터 전체를 대한항공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프라이어리티부터 해서 모닝칸까지 카운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바로 체크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표를 바꿨고요. 표를 바꿨다는 게 이제 좌석을 바꿨습니다. 좌석을 바꿔가지고 50열쯤 있었던 걸 30열까지 당겼어요. 막차가 제가 알아보니까 공항버스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막차 때문에 앞으로 당겼습니다. 나리타 공항에는 이제 더 라운지가 되게 구려가지고 라운지를 쓸 수 있는 다른 게 좀 더 유명한데요. 장어덮밥이 좀 유명해가지고 그거 장어덮밥을 이제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작업하고 좀 쉬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리타의 명물 장어덮밥. 아래층 식당가에 모여있는 곳으로 오시면 더 라운지가 표시되어 있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로 오셔가지고 더 라운지 사용한다 하신 다음에 먹고 갈 건지 테이크아웃 할 건지 말하시면 끝입니다. 직원분께서 영수증과 함께 10분 있다가 찾으러 오셔라 하셔가지고 저는 나리타 공항 전망대를 찍먹하려고 들렸어요. 여기서는 여러 항공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제가 가본 공항 전망대 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활주로만 빼면 괜찮은 공항 나리타. 도심 접근성도 꽝이긴 한데 아무튼 퀵턴하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항 전망대에서 좀 뻐기다가 777, 777들이 모여있는 것도 좀 보다가 장어덮밥을 포장해가지고 다시 전망대로 가서 자리를 잡고 먹어봤습니다. 고급지게 포장해주는 장어덮밥. 전망대가 바람이 세가지고 세팅하는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암튼 비주얼은 요렇고요. 맛이 막 특별하다,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돈 주고는 안 사먹을 것 같습니다. 2만원 하던데 공짜니까. 더 라운지 남아 오시면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암튼 깔끔하게 비웠고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 하나와 함께 활주리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좀 해줬습니다. 제가 탈 비행기도 보면서 또 오늘 지연이겠네요. 좀 늦게 착륙을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일하고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부산 가는 비행기도 보고 진에어 777을 타게 된다면 슬 인트로도 한번 찍어보고. 근데 진에어가 대한항공분 787-9를 도입한다던데 정말 하려나요? 도입하기 전에 737-800부터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시간을 때우니 마침 오늘 제가 타고 갈 보잉 737 맥스 8이 착륙을 했습니다. 이거 보는 김에 비행기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737 맥스8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737 맥스8은 이제 보잉 737의 약간 개량형 버전이고요. 연료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도 조금 더 태울 수 있고, 그래서 146석? 그래서 한 150석 정도, 그 정도 규모고요. 물론 A321보단 작아요. A321이 한 180석 규모. 737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좋아하는 항공기인데 737 맥스8 들여오는 것까진 좋은데 좀 똥차들은 버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맥스10 같은 약간 737 중에서 조금 더 큰 항공기들, 이제 321이랑 대적할 항공기들이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요. 보잉 애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리타 공항 활주로가 한쪽은 되게 평평한데 한쪽 반대편이 되게 꼬불꼬불해가지고 착륙이나 이륙 방향 잘못 걸리면 20분씩 더 앉아 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는 착륙 방향이 괜찮았는데 지금 보시면 착륙 방향이 여기 약간 요래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진을 띄워놓을게요. 그냥 지금 요래돼가지고 활주로가 잘못 지었어요, 얘네가. 이거 나리타의 뭐 유튜브에 나리타의 비해 뭐 그런 거 치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게 설계부터가 완전 잘못된 공항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1터미널을 사용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제주 쓰면 3터미널로 가는데, 이 3터미널 가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오는 게 대한항공 737 들어오는 것까지만 보고 이제 다시 보안검사 받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일본은 입국을 제가 지금 1시간 걸려서 했거든요. 일본 출국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뭐 좀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조금만 더 보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보다가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저기 타고 갈 737이 보이네요. 착륙하고 거의 15분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 친구가 게이트에 주기하는 것까지 보고 빠르게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전광판에 보이는 몇 편 안 되는 항공기들, 인천공항 생각하면 나리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널널합니다. 나리타 공항에는 또 스카이 프라이어티 패스트 트랙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를 타시거나 등급이 있으시다면 여기로 오셔가지고 보안 검색 받으시면 빠를 것 같아요. 오늘은 일반 구역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면세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는 대한항공 자체 라운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수 없기는 한데 자체 라운지 문짝이라도 한번 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딩 시간이 되었어요. 자, 오늘도 들어가면서 오늘 비행 설명드릴게요. KE714편 오후 8시 55분에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2시간 30분을 날아 오후 11시 25분에 인천 국제공항에 착륙한 스케줄이고요. 오늘 타고 가는 기체는 보잉 737 맥스8 호텔 리마 8350 7년 된 녀석입니다. 오늘 날씨는 한반도와 일본 남쪽으로 구름이 좀 껴져 있어가지고 터뷸런스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을 간단히 설명드려봤고요. 브릿지 샷을 한번 담아보고 표를 앞에서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또 리스네요. 가끔 요렇게 위에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보이는 좀 딱딱해 보이는 오늘의 시트, 항상 느끼지만 737이 유독 뭔가 좀 뻣뻣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오늘 제 자리는 31알파 창가 자리. 첫 느낌은 와, 모니터가 없는 돌덩이 같네? 아, 근데 좀 넓긴 한데? 요 느낌이었고요. 좌석 간격은 여건이 세로로 왔다 갔다, 좌석폭은 여건이 가로로는 안 들어가는 각각 스페상 31에서 32인치 17.8인치의 간격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잘 접히고 좌석도 뒤로 꽤나 잘 젖혀져요. 옷걸이도 하나 달려있고요. 테이블은 돌판 같은 통짜 테이블입니다. 바로 위에는 세이프티 카드가 좀 꽂혀있네요. 보잉 737-8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달려있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아이패드를 올려두고 기내 모니터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바람 나오는 부분과 독서 등도 깔끔하게 잘 달려있고요.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라고 비행기가 쾌적하게 보이는 신기지에만 적용되어 있는 인테리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확실히 커요. 다시 아래로 보시면 느린 USB-A 타입 포트가 있고요. 물론 충전 단자도 두 자리에 하나씩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옆으로 해서 창밖으로는 737의 윙렛이 달려있습니다. 심플한 로고가 들어간 윙렛. 근데 이거 좌석이 31인치인 거 치곤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펙만 31이고 33인치는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뭐를 넣었는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23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픽 레이디스 앤 젤러맨, 이것저것 찍고 있으니까 승무원님께서 오늘의 기내식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코셔미를 사전 주문해놔서 그런지 직접 보여주신 후 대표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피 코셔를 맛으로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큰 의미는 없이 넘어가고요. 인천발에서 주는 초록색이 아니길래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 옆은 비어져서 가고요. 모니터가 없다 보니 위에서 공룡 모니터가 내려와서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 그러면서 푸시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대한항공 마지막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저건 뭐지? 아무튼 오늘 대한항공 인천 나리타 퀵턴 이제 활주로로 이동해서 이륙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환고도에 도달했고요. 저는 바로 기내 모니터를 활성화했습니다. 네, 자체 기내 모니터를 활성화했어요. 이제 아이패드를 기내 모니터로 쓰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 받침대가 없는 항공기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면 항상 플레이리스트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가 아주 플리 맛집입니다. 오늘 이게 저에게 간택당한 플리고요. 에어팟으로 플리를 좀 들으면서 책을 간단하게 읽어줬습니다. 스티커, 책에 스티커 저따구로 붙여놓으니까 요걸 좀 먹어가지고 이거 떼던지 해야겠습니다. 좀 기다리니 기내식이 나왔고요. 기내식이 아주 그냥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연어 크게 2조각과 계란 샐러드와 브라우니, 물 하나와 빵이 같이 나왔고요. 사실 이게 코셔 식단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와, 제 인생 최고의 이코노미 기내식인 것 같습니다. 제로 콜라도 한 잔 받았고요. 연어 아래로는 양파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각종 야채, 버섯이 소스와 함께 버무려져 있는 오늘의 메인 메뉴. 연어는 간이 딱 맞고 살덩이도 두툼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천발 코셔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나리타발은 코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내식이 그냥 아주 미쳤어요. 제가 장어를 다 해치우고 와서 또 먹는 건데도 쑥쑥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껴 먹고 싶은 맛. 샐러드 대신 나온 요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슬부슬 계란. 이거를 먹고 이제 아껴뒀던 연어 한 덩이를 더 먹어보고요. 달디단 브라우니까지 한 입에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네,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빵은 요거 너무 딱딱해 보여가지고 제꼈습니다. 올리브유랑 같이 주는데 저건 제 편집하는 책상 위에 굴러다니네요. 아무튼 밥을 다 먹고 아까 나리타에서 올 때 보던 영화를 마저 보고요. 네, 저거 마저 보러 대한항공 다시 타야 되는데 말이죠. 콜라도 한 잔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화장실은 그냥 좁디 좁은 협동체 화장실이었고요. 점점 신기제로 오면 올수록 화장실이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구경만 쓱 하고 들어왔고요. 아, 참고로 오늘 지연이었어요. 다만 문제가 공항철도 막차가 도착 예정 시간과 거의 겹친단 말이죠. 제가 이걸 못하면 큰일이 나가지고 노심초사 걱정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무원님께 조심스럽게 혹시 오늘 지연으로 인해서 막차가 끊기면 지원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겠죠? 라고 여쭤봤어요. 다만 오늘 지연이 대한항공 기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지연이 아니라가지고 지원은 없고, 다만 들어보니 기장님들께서도 빨리 퇴근하고 싶으셔가지고 밟고 계시는 중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조하게 빨리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중엔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공항버스 타고 가까운 곳까지 가가지고 택시를 타야겠다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 예정 시간보다 빨리 인천국제공항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인천 땅이 보이고요. 착륙 준비를 하고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좌석 벨트 필스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선반을 여실 때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카이팀 회원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그래도 나리타는 아니어서 좀 다행이네요. 나리타에 착륙 잘못하면 20분씩 걸리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리타에서 인천까지 대한항공 737 맥스8 제 역대급 기내식이었던 오늘 비행은 여기서 하기를 합니다. 오늘 막차 도전을 위해 좀 달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737 맥스8 사실 대한항공 9737들이 엄청 구리거든요. 737-900, 737-900ER 그리고 눈썹 달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신도장 입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737 맥스8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좌석 폭이 좀 아쉽긴 한데 간격이 확실히 넓었어요. 간격이 확실히 FSC는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항상 느끼는 게 이 모니터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유나이티드도 원래는 C37에서 모니터를 없앴다가 신버전부터는 다시 달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새로 도입할 C37 맥스10부터는 기내 모니터를 321처럼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321과 737 같은 가격이면 이거 못 탈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321을 탈 것 같긴 합니다. 비지든 이코든 비지든 비교 대상도 아니겠구나. 다음에는 321과 737 비교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는 11시 40분 착륙, 11시 49분 공항철도 도착, 11시 50분 공항철도 막차를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와, 살았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DM 주시면 아는 선에서 전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플라이 비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